Dear Myself, 내가 없는 당신에게 59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합니다. 내가 없는 당신에게 팟캐스트는 한국 시간으로 매주 금요일에 업로드 되고요. 스포티파이, 애플,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dearmyself.org로 가시면 홈페이지에 저희 채널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 보실 수 있으세요. 감상평이나 사연 소개, 그 밖에 어떤 내용이라도 인스타그램 DM이나 이메일로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한 5년 동안 저를 가장 성장하게 해주었던 말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내 잘못은 아니지만 내 책임이다 라는 말일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 이제서야 인생은 공평하지 않고 고통이 가득하며 주변엔 언제나 늘 꿈같은 인생을 사는 것 같은 사람들이 널려있다 라는 것이 마침내 좀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럼에도 내 출신이 조금 나았더라면, 내 부모가 조금 더 부자였더라면, 내 인종이 좀 달랐더라면 하고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는 나를 발견하곤 해요. 인생은 정말 공평하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미화하려 해도 제가 동양인이기 때문에 감내해야 했던 고통들, 또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당해야 했던 불평들, 내가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겪어냈던 차별들을 돌아보면 인생은 정말로 공평하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뭐 이런 사회 이슈들만 그런가요? 저는 장녀인데요. 어느 순간 동생들은 부모님에 대한 부채감이나 부담을 별로 가지고 있지 않은데 비해서 장녀이기 때문에 받았던 기대치, 그리고 해내야 했던 책임감들을 생각해보면 그 무게가 공평하지 않고 또 같은 부모님이라도 동생들에게 훨씬 다정하셨던 세월들이 불공정한 것도 사실입니다. 한때는 이런 불공평과 불공정에 대해서 내내 불평, 불만만을 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만은 나름 온당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내 알게 된 사실은 그러한 불평,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한시적으로는 좀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제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죠. 제가 재미나게 읽었던 책의 저자가 인생에 대해서 어느 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It's not your fault, but it is your responsibility. 당신의 잘못은 아니지요. 하지만 당신 책임입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맞아. 내 인생에 벌어지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내 잘못으로 벌어진 일은 아닐 수 있어도 결국 내 인생은 내 책임이지. 지금 제가 원해서 동양 여자로 태어나진 않았지만 동양 여자로 차별과 불공평을 뚫고 살아내야 하는 것은 제 책임이죠. 저는 제가 원해서 장녀로 태어난 것은 절대 아니지만 그래서 장녀로는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저의 책임입니다. 저는 제가 원해서 경제적으로 풍요한 가정에서 못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부모님이 재벌이었다면 제가 제 인생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았겠지만요. 그럼에도 아주 재벌집 자식이 아닌 상황에서 제 최선의 삶을 꾸려나가는 것 또한 저의 책임이죠. 이런 모양의 배우자 만난 것 다소 저의 책임일 가능성도 있고 다소 저의 잘못일 가능성도 있지만 어쨌든 모르고 결혼했든 알고 결혼했든 이 사람이 저의 배우자니까 이 사람과 같이 가는 인생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도 저의 책임이겠죠. 많은 학자들은 삶에 대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또 그 책임을 실천할 때 성장이 이루어지고 자기 삶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상담실에 앉아서 내담자들의 고통을 듣고 있노라면 말이에요. 자신은 얼마나 죄가 없는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을 많이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넘쳐납니다. 부모가 준 상처와 아픔, 배우자가 준 배신과 악담, 자녀가 준 충격과 괴로움, 또 주변 사람들이 준 여러 가지 아픔들은
대부분 자신은 옳고 그들의 잘못으로 자신의 인생이 망가지게 된 이야기들로 가득하죠. 물론 그 이야기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상처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나고 또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해하고 애도하고 위로하는 것은 정말로 꼭 필요한 일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떻게 내 인생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온전히 내 자신의 몫입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해도 나 아닌 어느 누구가 내 인생을 구원해주고 책임져주고 잘 살게 해주러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롯이 나의 몫이죠. 엊그제 운동을 하러 헬스장에 갔다가 다리가 불구가 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성적인 저는 대화를 시작할 엄두도 못 내는데 그분이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길가에서 조깅하고 있는데 트럭이 저를 쳐서 이렇게 됐어요. 그렇다고 누워만 있을 수 있나요? 그래서 상체 운동하러 꼭 옵니다. 그러면서 환하게 웃는 그 미소는 트럭에 치이지도 않았는데 오늘 운동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1000만 번 고민했던 나의 얼굴보다 훨씬 더 환하게 느껴졌습니다. 불운의 사고를 당해 깊은 우울감과 괴로움으로 인생을 포기하거나 저버린 사람 왜 없겠습니까? 아주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고가 자신의 잘못은 아니지만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책임지기로 한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삶을 자신의 것으로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치며 노력하는 기적을 보여주죠.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그것은 누구의 잘못인가 보다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불운의 사고들에 대해서 내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나를 책임질 것인가 물어야 하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그런 부모를 만난 것 여러분의 잘못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런 배우자 만난 것도 여러분의 잘못 아니고 여러분이 그런 자녀를 둔 것도 여러분의 잘못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상한 사람들과 관계로 상처를 경험했다면 그것도 역시 여러분의 잘못 아닐 겁니다. 여러분이 일하시던 직장에서 불공평과 불공정을 경험하셨다면 그것도 역시 여러분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책을 멈추세요. 여러분의 잘못 아니니까요. 하지만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되고 꼭 스스로에게 물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내 잘못이 아닌 이 인생에서 나는 이런 나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하고요. 이제까지 제가 한 말이 동의가 되시고 이해가 가셨다면 제가 이런 말들과 함께 꼭 덧붙여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것은 내 책임은 내 인생까지입니다. 그 누구도 그 이상을 가서도 안 되고 그리고 갈 수도 없습니다. 이미 내 인생 안에 일어나고 있는 불공정과 불공평의 일들을 책임지기에도 인생은 매우 벅찹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책임져야 할 내 인생을 책임지지 않고 자꾸 남의 인생을 책임지려 하는 데에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없는 당신들은 자기 소멸을 경험하면서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책임지는 것에 서투르다 보니 자꾸만 주변 사람들, 특히 가족들을 책임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막상 자신은 제대로 꾸미지도 않으면서 배우자에게 고가의 옷을 입힌다던가 자신은 제대로 먹지도 않으면서 자식에게는 좋은 음식을 해주느라 하루가 다 간다던가 혹은 반대로 자신을 위한 시간은 조금도 쓰지 않으면서 부모님 댁에 틈만 나면 간다던가 사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의 인생과 고통을 함께 책임지려고 하는 데에는 좋은 의도와 좋은 마음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남의 인생을 책임지려고 한다면 실제로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많은 경우에는 관계를 망치기도 합니다. 최근
자녀 교육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을 자주 뵙게 되었습니다. 입시는 영어 유치원부터 갈린다며 영어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기 위해 이사까지 감내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아이를 학원에 보내기 위해 대출 받으시는 분들도 계셨고, 또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집에서 아이를 가르치느라고 몇 시간씩 아이들과 실갱이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이의 교육 방향이야 정답은 없고 각자의 자리에서 맞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겠지만, 사실 이런 일들은 아이를 도와주는 일이라기보다는 아이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부모가 스스로 너무 많은 책임을 느끼셔서 아이의 인생을 책임지려는 방식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아이가 성장하는 동안 부모님께서 보호자로 책임을 져주셔야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의 인생은 그 아이의 온전한 책임입니다. 그 아이가 영어 유치원에 가게 되는 상황이 된 것은 그 아이의 잘못은 아니지만 그 아이가 짊어져야 할 인생이고, 그 아이가 학원을 가기에 여의치 않은 상황에 처한 것도 그 아이의 잘못은 아니지만 그 아이가 책임지도록 배워야 하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아이의 인생이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많은 부모님들께서는 아이가 스스로 고통을 감내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인생을 주도적으로 책임져 나가는 일을 오히려 방해하실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아이의 성향이나 상황이 내 책임이라고 판단하게 되면 선을 넘어 간섭하게 되고, 내가 반드시 고쳐줘야 한다고 결정하게 되며, 이것은 아이의 인격과 주도성을 상처내면서까지 아이를 통제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는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에게만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나 부모에게도 마찬가지고 친구나 형제 자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조금 더 잘해야지만, 내가 책임을 져줘야지만 된다는 생각은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자신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책임지는 일에 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다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돕고 지지하며 공감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인간은 정말로 혼자서는 살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내가 하는 공감이, 내가 하는 배려가, 내가 하는 도움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 인생을 책임지게 만드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책임져 주려고 하는 것인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도움이, 내가 하는 사랑이 지금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고통을 대면하고 감내하며 성장하게 하려는 것인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내 잘못은 아니어도 내 책임이고, 나는 내 인생의 책임만 다할 뿐이지 그 누구의 인생을 책임질 수도 변화시킬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는 순간 통제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지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불공정하고 불공평하고 괴롭고 어려운 이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나의 인생을 책임지며 살아봅시다. 그리고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우리의 공감과 도움이 책임이나 통제가 되어 관계를 깨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스스로가 자신의 인생을 적극적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도움이 되도록 달려나가는 말과 행동을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벌어진 수많은 일들 중에 많은 부분은 우리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책임은 내 인생까지만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시면 관계는 망가집니다. 아무리 도움을 주어도 자신의 인생에 펼쳐진 고통을 마주하지 못하고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잘 도와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전문가 선생님이 필요한 상태일 겁니다. 그러니 오늘은, 이번 주는, 그리고 이번 달에는 내 인생을 잘 책임지는 데 집중해 보면 어떨까요? 트럭에 치이는 불운 가운데서도,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고통과 트라우마 속에서도 기어코 일어나 내 인생을 책임지고
꽃 피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